송영무 문건을 청와대에 언급만 했다는 거죠. 서류로 보여주진 않고. 그리고 또 오다 가다 만난 감사원장에게 슬그머니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거 별일 없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자 바로 오늘 모든 문서, 보고 전부 즉시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 송영무 장관 오락가락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지시했어요. 기무사령관이 3월 16일 날 계엄령 문건을 직속상관 국방부 장관 송영무에게 보고합니다. 놓고 가세요. 놓고 가세요.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4개월간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국방부의 해명은 오락가락한 겁니다. 3월 22일 국방부는 위수형 검토, 그거 사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넉 달이 지난 7월 초에 사실은 사실을 알았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논란이 생길까 봐 그냥 뭉갠 거죠. 뭐. 그랬다가 이제 공개해요.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7월 6일 당시 송 장관은 법무관리실에 철저히 확인토록 지시했다라고 국방부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에 법무관리실이 아닌 이때는 뭘 알아본 거예요, 그럼? 7월 12일에 뭐라 그러냐면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 법리검토를 받았는데요? 이랬어요. 웬걸? 7월 15일 감사원에서 문서검토 아닌 일반론적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감사원이 개입된 게 아니고 이때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나는 길에 평창 패럴림픽, 동계 패럴림픽 폐회식 당시에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제없을 거라고. 외부 법리검토 의뢰한 건 아니야. 이렇게 국방부로 또 말을 바꾸더니 7월 16일 송영무 장관 남북정상회담을 하는 국면을 고려해서 문건을 비공개하고 청와대에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국방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와 보고 내용을 즉시 제출하라. 독립수사단 구성 특별지 6일 만에 재지시했고 송 장관은 오늘 오후에 관련 지휘관들을 모두 소집해서 대통령님의 엄중 명령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즉각 제출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법무관리관실이 아니라 외부에 맡긴 이유가 뭔가요? 네. 저 당시 그 법무관리관이 미수령 관련된 문건을 작성한 사안으로 감사관의 감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감사관실에. 그래서 저희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해서 외부의 전문가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직자십니다. 장관님 회의에서 기무사 관련 어떤 얘기하셨어요? 대변인이 발표할게요. 대변인. 그 오늘 브리핑에서 나왔는데 지나가겠습니다. 처음에 법리 검토를 고위공무원께 맡겼다고 얘기 나오던데 그때 왜 그러셨나요? 지나가겠습니다. 기무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아마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 이해가 잘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가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에 이게 말이 지금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저는 A부터 Z까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실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절차적 하자가 있는 거죠. 이제 3월 16일 날 보고를 받았으면 그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그 국군 통수권자인 청와대에 사실은 보고를 하는 라인이 갔어야 될 것 같고 또 그 내용 자체도 당연히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의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하면 정확하게 그 라인을 거쳐서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첫 번째였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놓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에 근거했다.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게 6.13 지방선거 때문에 혼란을 주기 싫었다. 내지는 남북관계에 화해 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뭐 안 했다. 국방부가 청와대 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뭐 올림픽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판단하에 그냥 자체적으로 보고를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 너무 사실은 나라 사랑이 심하신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방장관은. 본인들이 무슨 정무적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 감사원장 최재형 전 고등법원 그 판사님께 부장판사님께 그냥 슬쩍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변인 얘기하는 것처럼 엄청난 고위 공직자에게 절차적 그런 것을 다 맞춰서 마치 법리 검토를 정확히 의뢰하는 것이냐 저렇게 대답을 이상하게 한 거.
그리고 4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회의하면서 슬쩍 물어봤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마치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나 국방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이 사건은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가장 큰 문제냐. 국민이 정말 고달프고 힘들다. 국민은 힘들다.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우습게 보지 않으면 다시 나와야 돼요. 최은수 대변인 나와서 이 일문일답하세요. 다 어떻게 된 건지. 왜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정익진 변호사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법조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 법원장 출신이고 사법연수원장까지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송영무 장관은 친근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재형 그 감사원장의 아버지가 그 해군 대령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예. 해사 3기니까 그 송영무 장관의 굉장히 대선배님이신데 예.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군 가족이다라고 딱 생각을 갖다 하고 또 최고 법률 전문가니까 옆에 이제 만난 김에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본 거를 자기는 자문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방부에는 다른 부서랑 다르게 법무관리관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게 잘 갖추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법무관리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고 조직인데 이러한 기관과 조직을 갖다 전혀 사용하지도 않고 법률 전문가도 아닌 송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방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친하다고 뭐 아버지가 해군 뭐 이게 사적으로 돌아갈 문제.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집안 송 장관 집안 문제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로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고. 왜 저는 그 문제를 지적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보세요. 국방부 대변인은 누구의 말을 듣고 법무관리관실이 아닌 외부의 법리 검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뭐가 생각이 나냐면은 이거는 법무관리관실의 그 검토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변인이 네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장관 장관한테 물어보든지 장관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 저 감사원장 지나가길래 내가 물어봤어. 뭐 법리검토 충분히 된 거 아니야. 그 양반 전문가 아니야. 거기에 그렇게 대해서 얘기한 장관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그 받아봤어. 감사원장한테 제대로 물어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대변인이 그대로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보니까 사실관계가 장관이 이야기한 것과 대변인이 이해한 것이 서로 틀린다는 이야기죠. 대변인이면 사실은 확인을 하고 본인이 말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대변인이 제대로 확인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오늘 국방부에서도 대변인이 지난번에 말한 건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말은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잘못이다라는 걸 인정하기 이전에 대변인이라고 하면 대변인의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부 대변인에 대해서 또 국회나 정당의 대변인하고요. 그 정부 부처의 대변인은 좀 다르죠. 활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장관에게 다 확인하고 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을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어떠한 여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잘못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했는데 대변인한테 그걸 갖다 뒤집어 씌운다라는 것은 또다시 장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으로 그렇죠. 봐야 되고 정부 대변인이 어떻게 스스로가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아니, 문제는요. 대변인의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얘기합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정부 부처의 대변인은 여지가 없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독자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우리 정익진 변호사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예. 장관이 그다음에 대변인이. 그런데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앞서 노영희 변호사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의 우호적 상황을 조성하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쟁점화된 그 부분까지 걱정을 하면서 했다라는 건 이 사안이 얼마나 폭발력이 있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송영무 장관은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와 군 장성과 장교의 눈높이로 이 사안을 봤다는 겁니다. 자, 기무사가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국방부하고 상의를 했거나 그다음에 예하 부대하고 상의를 했었으면 이건 말 그대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이랬었을 때 많은 장성들과 장교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기무사 조직에 대한 축소가 그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면서 국방부와 국방부에 소속돼 있는 장성과 장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 이렇게밖에 못 본다라는 겁니다. 즉 현재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 정신이 뭔지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이 여성에 대한 문제나 국방부 개혁에 대한 문제나 그다음에 우리 군 장성 그 축소의 문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인 공약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했다. 그렇게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정리하는 얘기할 수는 게 맞는 없잖아요. 거지요. 그건 수사 결과를 봐야죠. 잘못하면 예. 군 사기와도 관련되는 문제라 그 일부 이제 군 뭐 리더들의 문제인지 그거는 좀 조심스럽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 거고. 노 변호사님 보탤 말씀 있으면 얘기하시고 김현우 네, 의원님. 저는 기본적으로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장관이 말하면 무조건 그대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어떤 부처의 대변인이든 뭐 그게 국회든 아니든 간에 혹은 당이든 본인이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그 어디를 대변하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국방장관이 내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라고 했다면은 그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해서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예.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송 장관이 이런 식으로 보고를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국방부 내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다만 그것이 옳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 청와대에도 보고가 되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게 서로 얘기가 된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선에서 이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보고조차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송 장관이 청와대 참모진의 문건을 공개 않고 내용만 구두로 전달했다 이런 얘기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시각도 같이 좀 여쭙고 싶어서 잠깐 준비된 내용을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당시 장관과 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했으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의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말씀을 해놓고 보니까 또 잠깐 후회도 되는데 최은수 대변인 뭐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입장이 그리고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김병준 교수가 확실시 된다고 하고 공식 발표는 잠시 후에 이루어질 거라고 하니까 저희도 이 문제는 잠시 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김병준 교수가 확실시 된다까지 일단 전해드리고요. 김용주 의원님 말씀 이어가시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기무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장관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군 개혁, 뭐 더 나아가서는 기무사의 개혁 방향을 한 방향 정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장관의 역할이라면 그런 문건이 나왔을 때 이것의 중대함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아마도 예를 들어서 기무사에 대해서 이 정도 개혁했으면 굳이 긁어부스럼되게 이것을 나올 필요가 있느냐. 옆에서 뭐 저 감사원장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그럴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이제 뭐 눌러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말하자면 경로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모든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항들을 다시 자료들을 다시 보자. 시계열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중간에 적당히 보고 판단해서 사후 보고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과거 정부의 말하자면 국방부 장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제 과연 군개혁의 적임자냐, 기무사 개혁의 적임자냐에 대한 실험대에 올라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차명진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하여튼 송영무 죽이기, 송영무 왕따하기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 그림 설명을 좀 하면요. 이렇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 예를 든 건데 예. 뭐 또 이것도 어렵다고 그러실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이제 법원에서 피고가 증인을 불렀어요. 근데 증인이 피고를 위해서 증언을 해줄 줄 알았는데 증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피고는 송 장관, 증인은 최 감사원장. 예, 예.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송영무 장관이 최 감사원장한테 물었대잖아요. 이런 내용을. 근데 예. 최 감사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로 작성했다면 군의 정치 관여로 볼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단지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예. 저는 지난번에 그 문건을 본 내용으로 하면 이 정도의 그 감사원장의 그 어떤 조언을 들었으면 이거 문건 별 문제 없겠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예. 그 정도면은 제가 볼 땐 물론 절차가 지금 그 올림픽 그 폐회식에 가가지고 저런 얘기를 해서 좀 문제지만 예. 충분한 논의가 된 거 아닌가. 그 정도면은 최 그 감사원장이 내가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줬다라는 것이 좀 해서 필요할 텐데 뭐 나는 뭐 그냥 거기서 구두로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제가 볼 때는 뭐 발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 지금 그 송 장관이 저런 식으로 그 폐의식에서 구두를 물어볼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 청와대 대변인도 뭐 사실 팩트는 해석지다라고 얘기했듯이 여러 군데 아마 문의를 했을 겁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내부 뭐 법무관 검토뿐만 아니라 이 정도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데 글쎄 이걸 갖고선 마치 그 커다란 문건을 숨기고 커다란 내용이 있는 문건을 숨기고 그것을 말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오히려 이게 송영무 어떤 왕따시키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패널 김광덕. 제가 이것만 제가 잠시 한번 그러세요. 조금만. 예. 패널들끼리 이야기하면 좀 그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도 좀 듣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예. 지금 차 의원 두 가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뭐 여러 군데 문의를 했을 것이다. 청와대도 한테도 문의를 했을 것이다. 정확하게 팩트는 아직까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송영무 장관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알겠지만 그거는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자의 문제냐 후자의 문제냐 해서 준비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바라봤다고 지난번 문건을 했는데 이미 송영무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계올림픽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 정상회담에 있어서의 우호적 상황을 유지하고 6.13 선거에 영향을 안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무사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게 말 그대로 친위 구테타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동계올림픽과 남북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냥 치안 유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당연히 의뢰의 준비하는 그러한 문건인 것처럼 계속해서 차 의원께서 몰고 가는 것 자체가 팩트에 어긋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답변. 팩트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그거는 뭐년 뭐월 뭐일 뭐시에 어떤 대응으로 어떤 부대가 언제 출동하고 하는 어떤 작전 계획이 아니에요. 그거는 법률 검토 내지는 뭐 소속 관할에 가는 건데 그 법률 검토 내지는 소속 관할에 가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자꾸 그거를 마치 큰 쿠데타 모의 문건처럼 해석해서 하시는데 그거는 너무 의혹이 앞서서 전체 군의 사기를 죽이는 거고 그리고 송영무 장관에 대한 모독이에요. 송영무 장관이 그 문건을 봤을 텐데 정말로 지금 이게 쿠데타 음모라고 이제 와서 얘기한다. 그러겠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미 판단해서 아니라고 판단했겠죠. 지금 만약에 송영무 장관이 제가 듣기로는 요즘에 와가지고 그거 쿠데타 문건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전혀 못 들었는데. 전체 군의 사기를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체 군의 사기 갑자기 계엄령이 떨어지고 위수령이 떨어져서 일반 병사들이 끌려 나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전체 군의 사기입니까? 오히려 몇몇 잘못된 장교와 그다음에 장승의 문제지요. 할게요. 안 그래도 더운데 오늘 좀 조용조용하죠. 김광덕 부장 갔다가. 어떻든 요 계엄 검토 문건, 기무사의 문건은
군사 반란을 시도한 거냐 아니냐까지는 우리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분명하게 어떤 잘못된 문건인 건 맞습니다. 잘못된 문건인 건 맞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엄중하게 적폐청산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나 하는 안타까움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영무 장관님과 여러 이제 군 간부들이 보여준 이러한 태도는 저는 초록의 동색처럼 서로 군 고위 간부들끼리 서로 지켜주기 위한 그런 의혹이 상당히 있다라고 일단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송영무 장관이 감사원장한테도 그렇고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그렇고 이게 한 행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문건을 보여주지 않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감사원장한테 물어봤고 그다음 참모진한테도 이런 문건이 있다면서 실제로 문건은 전달하지 않고 이런 문서의 존재를 이제 알리는 이런 시각이 됐는데 여기서는 송영무 장관은 이런 일종의 일부러 이렇게 알려주고 뭔가 검토했다는 신용을 일부러 했다고 저는 그런 일부러 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저는 이석구 기무사관이 올해 3월 중순에 보고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작년에 이미 보고됐어야 돼요. 기무사 내부에서. 그리고 청와대는 보고 안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잘못은 뭐냐 하면 오늘 좀 국방부에서 계속 해명이 조금 말이 딱 부러지게 나오질 않는데 청와대 참모진에게 존재를 알렸다는데 청와대 참모진이 누군지 밝혀야 돼요. 그리고 당시에 밝히면서 이거 문건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럼 청와대 참모진은 이때 중요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문건을 달라라고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는 그러니까 보고란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확인을 해드리면요. 그 감사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방부 장관이 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한 서류가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슨 내용인지 문건에 대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군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검토한 서류가 있다. 군병력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최 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군에서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 자체를 진압하려는 의도하에 작성한 거라면 정치 관여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다. 그러나 단지 통상의 방법으로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예상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검토한 거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문건의 내용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것이 특정 세력에 대해서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냥 한 말인지는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아무 문제 없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저는 틀렸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듣다 보면은 저희도 기사 봐도 혼돈이 생기는 게 감사원에 누가 그 감사원 입장을 얘기한 거죠? 그거는 저희가 정확히 감사원에서 그렇죠? 감사원에서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방부가 관대관으로 감사원에 물어본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바로 상황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감사원장이 아까 말한 대로 친분이 있고 이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건 개인 대 개인이에요. 그렇죠. 기관 대 기관으로 물어보려면 문서가 갔어야 되고 회신 문서가 남아야 됩니다. 기록으로. 그렇잖아요.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서 군 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접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계엄령 검토 문건에 기술된 모든 부대 지휘관들이 이렇게 보이게 됐습니다.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들은 대통령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2017년 당시의 계엄령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단호히 명령합니다. 네, 벌써 6시 54분, 55분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이게 예정 시간이 50분까지 이거 마감하기로 저 혼자 생각했던 건데 너무 많이 늘어져서 짧게 한마디씩만 더. 노 변호사님. 네, 저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예. 분노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예. 사실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김광덕 부장 생각. 대통령께서 오늘 지시한 가장 큰 이유는 네. 요번에 이 기무사의 계엄령 관련 문건이 네. 단순한 일종의 검토 문건이냐 네. 아니면 진짜 실행 계획이냐 액션 플레이냐를 확인해 보기 위한 건데 기무사뿐만 아니라 기무사와 육본이나 수방사나 특전사 간에 서로 주고받은 문건이 있으면 다 공개하라 그런 거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기무사의 문건이 국방장관한테만 보고한 거로 그동안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런 주고받은 문건이 있으면 보고하라 한 거는 혹시 주고받은 문건이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본 게 아닌가. 만약에 그러면 실행 계획이에요, 그러면. 네, 그렇게 주고받은 문건이 있다면 책상에서 그냥 끄적끄적한 게 아니에요. 그 파문은 더 확산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참의전 의원님 말씀 있으면 짧게 하고. 저는 지난번 사드 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그 이미 보도 채널에서 다 사드가 일부 들어와 있고 일부는 대기 상태라는 것이 얘기됐는데 그때 이상하게 나중에 한참 6개월 지나서 대통령께서 그 사드가 왜 벌써 배치됐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대통령이 그 소위 말하면 참모들 특히 장관들하고 소통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 문건 이미 저도 봤는데 대통령에서 이 문건을 지금 제출하라고 그런 거는 무슨 이유인지.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문건을 제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어떤 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계엄령에 대한 검토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안 됐다. 여러 가지 그것이 기획적으로 됐다면 큰 문제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고 이참에 국방부도 그동안에 국민에 대하여 권위 있는 권력기관이 거짓말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의 방식이라든지 형식 자체가 너무 공직하고 돌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국방 개혁을 하기 위한 이것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지를 말씀하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정확히 군 통수권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미 다 보셨든지 아니면 이번에 수사 제시를 내리셨으니까 수사하는 거를 좀 지켜보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의아해요. 그게 아니라 이 문서를 보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오시자마자 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보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문서를 작성하는 시기와 문서를 작성하는 기관들 사이에 관련돼서 서로 왔다 갔다 한 내용을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봐야죠. 아니 그거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지 뭐. 수사기관과 별개로 통수권자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통수권자가 보고받을 권한이 있다. 그럼요. 그거를 행사한 알아야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일단 더 수사 결과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북한 식당 여종어원 탈북이요. 이게 또 국정원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이거 거의 이렇게 되면 막장 아닙니까 이거? 네, 보시죠.